아, 너무나 감개무량하고 너무나 이런 모습 보고 싶었는데 알던니가 왕창 빠진 것 같아서 너무나 기쁩니다. 아, 너무나 기쁘기도 하고 참 마음 아팠던 이제 그런 시기를 같이 했던 분이 여기 너무 많으시거든요. 너무 많으셔가지고 그 아픔 잘 참고 지금 오신 저 멀리 이제 광주에서도 오시고, 그죠? 순천에도 와주시고 참 그때 힘들었을 때 그때 그죠? 우리가 넘었었던 자, 그런 과정이 있었기에 지금 이런 모임들도 있고. 근데 일단 제가 몇 가지 일러드릴 것들 제가 조금 일러드리고 제가 진행을 하려고 그러는데, 일단 여기는 지금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제 그런 분들이 현재 지금 안 계시니까, 근데 이제 곧 여기서는 또 이제 취업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입장에 있는 분들, 뭐 전직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기존 하시는 분 계시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일단 여러분들끼리의 연락처를 하나 교환을 하십시오. 교환을 하셔가지고 한 분 정도가 이제 여기 예를 들어서 이제 회장님 한 분 해가지고 멀리 계셔서 못 모이면은 못 모임대로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뭐를 하시면 좋냐면 단톡방을 하나 열어가지고 정보 교환을 하십시오. 정보 교환을 하시는데, 뭐 사실 뭐 광주에서 뭐 부산을 오거나 아니면 서울 가거나 이런 거 좀 힘들죠. 그죠? 근데 이제 단톡이나 이런 것들을 하셔가지고 일부분들은 이미 이제 회사를 옮겨 여러 분이 정해졌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아주 오래 전부터 제가 이제 하면은 만들어 드린 이유가 정보가 부족한 분들이 너무 많으셔요. 정보가. 그래서 어느 정도 급여를 가고 어떤 형태고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게 되니까 제대로 된 급여를 못 받고 가고, 그냥 본의 아니게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그분은 잘 몰라서 그랬는데 또 뭐 경우에 따라 잘 모르는데 손가락질 하는 경우도 실제로 이제 그렇게 이제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나는 어느 정도 선에서 이렇게 했는데, 나는 어느 지역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라는 정보가 교환이 되면 여기 누구 면접 보신 분 계세요? 어떻게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상황에 따라서는 똑같은 회사에 똑같이 면접을 보시게 돼요. 그렇게 되니까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똑같은 회사에 이제 면접을 봐가지고 우리가 들어가게 됐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뭐 좋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7,000 그러고 어떤 사람은 $6,500 그러고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죠? 이제 이제 결국은 다 이제 고만고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관리사가 이제 배출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또 이직이 많습니다. 기존의 관리사들. 또 환경도 지금 많이 바뀌고 있어가지고, 전문이 생겼죠. 그죠? 전문이 생기고 또 일반이 생기고 이랬는데, 제가 추종하는 관리사의 특성, 관리업의 특성상, 전문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옵니다. 전문으로 갈 수밖에 없는. 왜냐면 기존에는 어차피 한 명 가지고 되는 게 지금은 2명이 있어야 되죠. 5년 있어야 되고 3년 있어야 되고 그렇게 전문이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일반으로 간다 하더라도 1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되죠. 그죠? 이제 그런 부분들은 가면 갈수록 사실은 불리해지는 조건으로 이제 작용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당분간은. 그러니까 경력을 어느 정도 쌓아가지고 이제 조금 움직여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또 나름 또 이제 동종업계에서 똑같은 회사에서 그렇게 면접을 보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요런 것들은 조금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 이제 소방 관련 업종에 조금 안 계셨던 분들은 제일 취약한 게 뭐냐면 인맥이죠. 그죠? 인맥이잖아요. 근데 여기처럼 좋은 인맥이 없습니다. 그죠? 여기처럼 좋은 인맥이나 좋은 상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끼리 그냥 현실적인 거 조금 이야기 좀 하는 건데, 이제 이런 모임 하시고 연락처 있잖아요. 그죠? 교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마련할 테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연락처 교환하시고 반장님 한 분 하셔가지고 이제 단톡 하나 열어가지고 우리들끼리 정보 교환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필요 없는 경우도 있죠. 그죠? 그리고 이미 취직되시는 분들이 있죠. 주변에 도와주십시오.
나는 요 정도에서 얼마만큼 이렇게 됐는데, 이 정도 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수도권, 부산, 요런 이제 대도심권 있잖아요. 그럴수록 연봉이 조금 약합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구석으로 가면 갈수록 연봉은 좀 많이 커져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염두를 한번 해두시고, 여건이 돼가지고 지방에 가도 전혀 관계 없으신 분들 계시죠? 그죠? 많이 줄 때 많이 받고 가십시오. 많이 줄 때 많이 받고 가십시오. 결국은 우리 그거 보고 이제 오신 거잖아요. 그죠? 그거 보고 오셨으니까, 여기서 정보교환 충분히 하시고, 또 서치 하십시오. 또 구인도 많이 있고, 구직도 많이 하는데, 이런 시기에는 금액을 잘 안 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필요하냐면, 기존에 합격하셨던 이제 선배 관리사들, 그 이미 이제 취직, 되신 그런 분들의 이야기가 조금 필요하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오늘 모임의 목적도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근데 뭐니 해도 오늘의 목적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축하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날입니다. 여러분들 드시는 만큼 제가 오늘 신나게 쏘겠습니다. 박수. 자, 옛날에 제가 강의 피 터지게 할 때 못 받았던 박수를 한번 쏜다니까 받았습니다. 원장님 쏠 줄 알고요. 3일 전부터 굶었어요. 잘하셨습니다. 잘하셨고 3일 동안 굶었다는데 지금 살이 좀 저 붙어가고 오셔가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지금 많은 분들이 관리사 합격을 하고 인지를 못하는 게 뭐냐면 그래서 실수를 하는 것들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관리업체에 가게 되면은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보면 관리사 하면 대단하게 보였던 그 존재가 여러분들이 됐거든요. 여러분들은 똑같아요, 상황이. 근데 자격증은 따고 나면 잘 모르죠. 그죠? 근데 주변의 팀원들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냐면은 약간 경애의 대상 아니면 시기의 대상, 그죠? 그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 사실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미 시기의 대상이 어느 정도 돼 있기 때문에 밑에서 이제 팀원들이 있죠. 좋은 팀장을 만나는 것처럼 괜찮은 경우도 없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서 소위 말해갖고 분쟁이 일어나거나 싸우거나 그런 경우 참, 그럼 일을 하기 진짜 힘들어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입장이 이 자격증을 따고 나서 이미 이제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보는 눈도 다르고, 시기의 눈도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 친해져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보고, 그리고 조금 양보를 하고 조금 도와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걸 조금 이해를 하시면, 하다못해 그러면 내가 지갑을 한 번 더 열겠죠? 그죠? 밥을 한 개 더 사든지, 술을 한 잔 사든지, 그죠? 차를 하나 사든지. 이제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익숙해질 때까지는 그렇게 해서 자꾸 서로를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시기의 대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비판의 대상도 돼 있습니다. 그걸 조금 이제 인지를 하시면, 그러면 이제 아마 생활하시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할 수 있지. 이제 그렇게 이제 아마 접근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여성분 여기 몇 분 계시죠? 이제 여성분을 바라보는 눈초리가 사실은 팀장이나 이런 분들, 너희들 알아보니 얼마나 하냐. 그게 약간의 시험의 대상이죠. 그죠? 근데 때로는 아는 체를 할 필요도 있고, 때로는 이제 모른 척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는데, 결국 사람의 관계인 것 같아요. 사람의 관계인 것 같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관계를 얼만큼 잘 하는가가 또 우선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뭐냐면은, 아이고, 나는 이제 지긋지긋해서 공부 안 할래?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고, 나는 그래도 이제 나는 공부 한번 해볼래? 염순숙님. 기술사 바로 공부할 거야. 대단하시죠, 그죠? 대단하신데, 보통 그렇게 나눠지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기술사가 뜻이 있으면 바로 하는 걸 권해드립니다. 저는 아주 많은 분들을 봤습니다. 그렇게, 저는 지금 조금만 한 1년만 쉬었다 할래. 그 1년을 쉬는 게 2년, 3년 쉬고 결국은 기술사를 포기하게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그런 형태로 가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그래야 될 겁니다. 지금 굉장히 치열하게 살았기 때문에, 요렇게 해가지고 취직을 하고, 때로는 뭐 내가 이제 경우 조건에 따라서
토요일, 일요일 쉬게 되게 되면은 이제 걱정이 들죠. 야, 이렇게 철저히 살자는데 이렇게 편하게 쉬어도 되나? 그 마음이 거의 시풍팔구 들거든요. 그때 뭔가를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이제 특히 이제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건강 해치지 않는 선이 있죠. 일단 첫 번째 지금 건강이잖아요. 그죠? 그 선에서 뭔가 액션을 취해보시는데 그게 이제 제일 좋은 게 사실은 기술사입니다. 관리사를 합격할 능력이 있으면은 관리사 수준이 지금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기술사를 합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짓말이 아니고 전혀 다른 공부 아니고 같은 공부입니다. 저도 예전에 이제 관리사 따자마자 바로 기술사를 시작했거든요. 오, 내가 된단 말이야. 사기 충천, 자신감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시작을 해가지고 저는 사실 좀 아주 빠른 케이스로 해가지고 합격을 한 게 한 8개월 정도 공부하고 바로 기술사를 세 번째 시험에서 제가 합격을 했거든요. 그게 지금 돌아봐도 아주 굉장히 좋은 선택이었고 이제 거기에서 좋은 선택을 했기 때문에 또 이어서, 그러니까 머리에 남아있을 때 공부를 이어서 간 거죠. 그죠? 이제 그렇게 해서 기술사까지 좀 빠르게 땄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니까 하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말씀드리고, 아유, 난 그래도 이제 지긋지긋해서 좀 쉴래. 훅 쉬십시오. 이거는 이제부터는 선택의 문제죠. 그죠?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제 굳이 아이고 나는 그래도 막 실내 가족들을 조금 편하게 보내고 시간 보낼래. 그게 정답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제 다만 이제 그런 여건을 알고 있기 때문에 관리사 합격한 모든 분들께는 저희가 자격증서를 드립니다. 기술사를 수강할 수 있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오셔서 수강할 수 있는 자격증서를 드리거든요. 뜻이 있으신 분들은 그거 언제든지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방향에 대한 문제. 또 조금 걱정이 있죠, 요즘. 뭐 관리사가 뭐 이렇게 너무 많이 풀어갖고 나중에 문제 되는 거 아닌가. 이분들도 사실 걱정 좀 했습니다. 점검이 너무 이제 쉽게 나오고 대신 설계는 너무 어렵게 나왔죠. 그죠? 그래서 설계 및 시공을 단독으로 친 분들께서 합격률이 거의 손에 꼽죠. 한 두세 분 정도, 그 정도 되는 걸로 지금 이제 추정이 되는데, 거의 대부분이 이제 점검 이제 보신 분들, 그리고 점검 아주 우선 점수 받고 나서 설계, 그죠? 소위 말해가지고 면피 정도 하신, 뭐 4, 50점 정도 받아 합격하신 분들, 뭐 그런 형태로 지금 이제 추정이 되거든요. 이제 그런 이제 구성을 지금 가지고 있으니까 혹시나 뭐 이제 주변에서도 저는 계속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두 과목보다는 한 과목이 유리하다고. 제도 바뀌기 전에 빨리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그 다음 생각하자고. 그죠? 그게 맞죠? 그죠? 자, 그래서 일단은 뭐 그런 여러 가지 선택지에 있기 때문에 이 선택지에 대해서는 또 다시 이제 우리가 나중에 2차 뭐 이렇게 준비를 해놨거든요. 가서 이제 이야기도 하고 술도 한 잔씩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좀 가질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초빙을 몇 분을 했습니다. 초빙을 몇 분을 했는데 작년에 합격하신 분들 시간 되시는 분들 좀 오세요 해가지고 몇 분 오셨고 그분들이 이제 현장 가면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들어보는 게 아마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모셨습니다. 저 멀리서 오셨어요. 대구에서 오셨거든요. 황정성님. 예, 황정성 관리사님. 2학년 어느 날 있어가지고, 수업 중에도 오고 있지만, 여러분의 꼭 내가 경험한 거니까 한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현실적인 거. 일단 여러분들 고생 많았죠. 그리고 가장 행운의 학교였어요, 올해가. 왜냐하면요, 시험이 쉬워서가 아니에요. 2023년도 바뀌는 법에 여러분들 적응받지 않고 취업하면 2023년도부터 법 바뀌면 경력이 1년 이상 있어야 1인 대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보고대해가지고 한 달에 300만 원 받고도 일할 게 없는 거예요. 두 명, 세 명 가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꿈이잖아요. 그게 다 낯익은 분들. 예. 고집 피우다가 우리 과장님은 나처럼 그렇게 된 거예요. 설계 고집하다가. 올해 바꿔서 잘했죠. 예. 올해도 설계 합격자는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현실적인 게 딱 세 가지만. 자, 여러분들 첫째 제일 신변 다치지 말아야 됩니다. 저 오늘 이렇게 안 볼 건데요. 오늘 18,000평 공장에 제가 점검을 하고
공장 갈 때는 야외 창고 굉장히 추워요. 그래서 이제 방한복 입고 가잖아요. 내일은 안 입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신변안전이 굉장히 중요하다. 가면 돼지우리도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장에 펌프실이 마당에 있는 데가 있어요. 어느 방식으로 그건 내려가야 돼요. 전문 팀장 보고 내려가서 비하고 관리사람 위에서 망보고 안 되는 거예요. 직접 소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치면 끝이에요. 예. 누가 대체할 수는 없어요. 회사에 굉장히 피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배치 응원으로 충분 안 했더니 누가 간섭하는 사람 없습니다. 가서 잡일 좀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변안전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첫 번째 신변안전은 두 가지인데, 여러분의 신체 아파도 안 되고 다쳐도 안 된다. 있는데요, 물탱크 올라갈 때 지지대 경과 이런 거 확인하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거 확인 안 하고 그냥 물탱크 비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가서 확인하고 저수위 확인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다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현장할 때 미끄러운 운동을 시키지 말고요. 기름바닥도 있고 다양한 양근 대기 축사에 가면요, 그 모토링 하는 데서 들어갔어요. 냄새 진짜 지독합니다.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들한테 현실적으로는 고생이 많았고, 관리사의 꿈을 가진 여러분들이 관리사로서 시작을 하는데요. 이제부터 시작이다. 고생은 공부보다 더 어렵다. 그래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다치면 안 된다. 몸조심. 두 번째로 관리사로서 신변안전. 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제가 현직에 있을 때 30년 공직 생활하고 소방서장 11년하고 퇴직하고 놀다가 관리사 시험을 준비했는데, 제가 영남권에서 가장 비싼 골프 회원권을 2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집사람하고. 그래서 감상관단을 한 달 동안 받았습니다. 거기서 제가 경고도 안 받은 이유가 뭐냐면, 저는 일과 중에는 절대 카드를 쓰지 않습니다. 일과 중에 내가 아무리 힘해서 카드 흔적이 다 떠나다니는 거예요. 여자 문제, 그 다음에 은행 잔고, 뇌물 이런 거 다 줘서 없죠. 그 다음에 이제 근무 근태가지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현실로 와서 여러분들은 무조건 갑이 아니고 우리 되는 거예요. 갑이라 생각 없네. 나는 우리가 되는 거.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하고 시작했으니까요. 나중에 저 예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관리사로서 여러분들이 어떤 피해를 받지 않는데, 옛날 해외 여행가는데 배치했다든지 그런 거 있어 걸려가지고 문제 된 거예요. 앞으로는요, 여러분들 부가 안 나고 그냥 평생 관리사서 편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여행을 바라면 안 되죠. 내한테 그런 위기가 닥쳐올 수도 있다. 저는 일과중에 카드 안 쓴 것이 그때 징계 하나 먹고 끝났어요. 그래서 감사원에서 그 사람이 나한테 내려와가지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죠. 그래서 제가 갖다 줬죠. 자, 그래서 배치하면요, 사장들이 일이 바쁘다 보면 저는 내일도 배치가 되겠습니다. 자, 배치되면 일은 6일 배치인데 5일 끝냅니다. 일이 많으니까.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 사장한테 그런 얘기했죠. 배치하는데, 저는, 알죠. 처음에는 내가 말 안 했어요. 그 현장에 저는 혼자 갑니다. 가서, 거기 가면, 이제, 백화점이나 전자관 이런 데는 5일씩, 정도 6일씩 하면, 저는 거기에 근무일지 기록을 해놓습니다. 여러분들 기우에서 그런 게 아니고요.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불나가게 책임지면 여러분들한테 그냥 되는 거예요. 민사, 형사. 사장이 책임지는 거 아닙니다. 점검은 여러분들 책임이에요. 배치는 사장이에요. 그래서 배치했으면 내가 가서 근무하는 거예요. 자, 점검한 거, 마지막 날. 자, 그 다음에 자동차들이 제대로 배치되어 있는가. 내가 카메라 사진도 찍고. 저 오늘도 그렇게 찍어놨어요. 그 다음에 이거 관계자 찍어라. 그럼 거기다 근무일지, 관계실 일지가 다 있어요. 거기 빨리 항상 자동차들을 쭉 하고, 설명하고, 일단 딱 하고 사인해놓고. 자, 그리 해야만, 그래야 여기 이 건물이 쓰러지니까 어떻게 걱정하고 다니냐 그러는데,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서 근무하다 보면, 여러분들 모르게 배치돼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하루 종일, 아까 근무 업무량이 많아서 그렇지 않습니까? 관리사 한 명이 정말 쓰는 면접이 정해졌잖아요. 정하고 자꾸. 그 이상은 배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한 3시 되면 부진하면 끝납니다. 3시, 4시. 저 오늘 4시 마치고 왔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게 배치된 날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내가 배치된 날을 꼭 알려달라 해가지고 처음부터 그런 거 따지면 기분 나빠 하거든요. 저는 아무 소리 안 묻고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죠. 자, 그래서 신변안전. 그 다음에 관리사무를 어떻게 습득했는가. 저 같은 경우는 30년 공직생활에서
간부부터 시작해갖고 현장 모릅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예. 여러분 똑같은 처음 지령하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했어요. 제가 1월 6일날 취업을 가는데요. 어떻게 그냥 처음에 2달을 그냥 따라다녔어요. 뒤에서는 다 보고 또 설명 좀 모르면 물어보고 3선식, 2선식 유도등 하지만 결전하는 거는 뭐 그냥 흰선 그냥 하나고 2개 나머지 선 연결하고 그냥 2선 되고요. 그런 것도 하는 거 한번 보고 그래서 제가 처음 3개월 동안은 따라다니면서 점검하면 공사 현장에 가서 직접 배웠어요. 작년 1월달 얼마나 추웠습니까? 그래가지고 오게 진짜 책임도 막 밖에 얼어가지고 그거 무겁습니다. 그거 들고 같이 나르고 그래서 이제 한 현장에도 같이 가고 3개월 동안 계속 그렇게 돼요. 그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험부지만 이제 3개월 정도 되고 나서는 제가 직접 점검을 해봐야 되겠다 하고 제가 점검을 했어요. 하면서 관리사 그냥 따라서는 하면 안 되고요. 저 옆 벽면 제가 그냥 그림으로 봤지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어떻게 했냐면 오히려 수신기, 처음부터 오히려 수신기 하면 돼요. 오히려 수신기하고 그다음에 발신기 세트, 그다음에 감지기, 시각 정도 이래가지고 단층짜리 결선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220V 연기가 불이 들어오는가. 그 다음에 2층 올라갈 때는 점프해서 가면 되잖아요. 페로만 하나도 올라가고 3층, 4층, 5층 똑같은 거예요. 이러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5층 이상 3층 넘을 때는 직선 다락층 그거 할 때는 이제 좀 더 차이가 나죠. 경쟁이 하나씩 올라가니까요. 1.0m시면 그냥 같이 지하는 다 같이 울리고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오히려 저걸 가지고 직접 한번 감지기도 연결하고 그래서 제가 저걸 가지고 시험하면서 받침기 버튼을 누르니까 근데 받침기 누르면 감지기 안 뜹니다. 왜냐하면 저 버튼에가 2개가 같이 접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가 길어지니까 저걸 가지고 직접 한번 해보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물론 직원들한테 배울 수도 있는데 관리사도 참여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 대구에 어제 제가 점검했는데 전자형 같은 데가 7만 평이에요. 7만 평방미터. 거기 보면 지상층에는 습식이니까 2005년 이전 건축물에는 스프링클러 들으면 그 자탄이 면제 감지 하나도 없어요. 점검하기 편하죠. 근데 지하에는 준비 작동이니까 AB 감기가 다 있고. 그게 2005년 이전하고 후이 근데 하다 보면 그런 게 알게 되는 거예요. 와, 이상하다 그러면 궁금하면 찾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자동 전기, 이런 것들은 이제 2005년, 스프링클러 설비가 끊은 2006년, 그러니까 이제 12월이니까 그게부터는. 그런 것들은 이제 어려운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 직접 해봐야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금방 할 수 있어요. 저는 3개월 후에 제가 점검 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몸무게가 작년에 83kg였는데 지금은 76kg예요. 그렇게 뛰어다니고 제가 여름 되면 토요일은 골프 치고 일요일은 송정 가서 서핑합니다. 바람 캠핑 한번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그가을에는 저기 양양으로 갑니다. 그래서 동해에 파도가 좋죠. 그러니까 몸도 굉장히 가벼워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 사다리도 잘 탑니다. 제가 작년 최고 고령 합격으로 그냥 체력이 될 때까지는 내가 이렇게 점검하겠다. 뭐 아까 밸브 돌리고요. 근육 좋아집니다. 정말 빡빡한 거는 파이프레지 가져가서 돌리고 현실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내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너무 길어지죠. 자, 여기까지 하고 궁금한 거는 나중에 식사 자리에 가서 한번. 그래서 제가 오늘 해주고 싶은 거는 바로 마지막에 관리사는 연봉 500만 원, 1000만 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 하기 다 잘했다. 이 얘기 한번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관리사로서 여러분들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모셔놓고. 네. 네, 반갑습니다. 작년에 합격했고요. 뭐 한 8개월 정도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좀 늦게 다른 일 하다가 취업했고요. 그 소방은 젊을 때 아주 20대 이제 초에 잠깐 일을 했었고요. 경력이 없어가지고 정말 진짜 모르는 상태에서 완전히 그 속된 말로 맨 땅에 헤딩하고 지금까지 일하고 있는데
선배관리사님도 아까 얘기하셨는데 제가 또 한 세 가지만 딱 말씀드릴게요. 제일 처음에 연봉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제 기준에서는 연봉은 적게 받으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모든 책임은 관리사가 지게 돼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 어느 정도의 연봉은 꼭 확보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낮은 연봉에서 시작해가지고 책임은 많아지면 그걸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수준이 어느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시장의 수준 정도를 보시고요. 낮은 단계로는 취업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두 번째, 배치 신고는 꼭 챙기셔야 돼요. 배치 신고를 뭐 사장님이 하는 게 아니고 배치 신고 직접 소방시설관리협회에 들어가셔가지고 지금 어떻게 배치가 돼 있는지 그걸 매일매일 보셔야 돼요. 만약에 배치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누구도 이제 사장님도 책임을 안 져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배치 신고에 관한 거는 반드시 자기가 책임을 지셔야 되고, 왜 또 제가 연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얼마 전에 저희 점검한 데서 화재가 나가지고 문제가 생겼거든요. 문제가 생겼는데 저는 뭐 아무 문제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 관계인이 잘못했기 때문에. 근데 화재가 나면 점검업체 한 곳에서 화재가 나면 잠 못 잡니다, 진짜. 그러니까 그것도 주의하셔야 되기 때문에 연봉을 갖다가 낮게 취업한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장에서 일하는 거는 점검팀장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점검팀장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루에 10,000보가 아니라 저 뭐 한 20,000보, 30,000보까지도 걸어봤고, 하루에 프리액션 밸브 혼자서 60 몇 개를 돌린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직접 실무에 부딪혀가면서 배우는 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현장에서 뭐 점검팀장에 의존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처음에 뭐 깨질 때 깨지더라도 그냥 부딪혀보고 자기가 찾아보고 직접 해보고 수신기만 보지 마시고 현장에 계속 따라다니면서 법 적용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별표, 지금 별표 4로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매일 외우세요. 왜 그러냐면 현장에 갔는데 이 건물이 몇 층 건물에 연면적 얼마인데 어떤 소방시설이 들어가 있어야 될지 멘붕이 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 왜 그러냐면 합격했으니까 나 다 버릴 거야 하고 버려버렸거든요. 근데 현장에 가니까 이거 갔더니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다시 찾아보게 되고, 이거 밑에 직원들한테 부끄럽지 않아야 되니까 나는 이제 현장에 가기 전에 층수라든지 연면적 보고 여기에 대충 어떤 소방시설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걸 이제 알고 가는 거죠. 가고 난 다음에 이제 없으면 왜 없을까에 대한 거를 찾아보게 되고, 그러면서 조금씩 늘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부딪혀 보시고 하시다 보면 많이 늘 것 같고요. 연봉은 절대로 적게 받지 마시고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점점 가고 있어가지고, 그래, 우리 뭐 여러 가지 또 이야기는 또 가서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래도 우리 합격하신 분 말씀 한번 듣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최고령으로 판단됩니다. 아시죠? 누군지? 예. 말씀 한번 듣고 그렇게 해가지고 합격 소감도 한번 들어보고 어때? 여기 올라오시죠. 여기 올라오시죠. 네, 요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남 순천에서 거주하고 있고, 우리 이양준 원장님하고는 한 20년 정도 인연이 됩니다. 그 얘기는 제가 전직이 소방관 출신이라서 우리 방금 말씀하신 황정성님하고 같은 소방관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 인연으로 해서 이제 정년 2년 남겨놓고 제가 이제 그 얘기해서 제가 이제 나이는 올해 미안합니다만은 왜 그냥 우리 젊은 친구들보다 포기하지 말라고 제가 저 나이를 밝히려 합니다. 57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66세죠. 그래서 이제 정년 1년 남겨놓고부터 관리사 공부를 하다가 비사회로 뛰어다녔습니다. 그러다 올해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됐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다
고생하셨고요. 제가 이제 딱 하나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제가 여러분보다 인생 선배로서 관리사를 떠나서 딱 드리고 싶은 말씀은, 또 소방관 출신으로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 점검 기록비에 사인은 관리사 사인이 들어갑니다. 제가 현직에 있을 때 과장으로 실무를 할 때 분명히 제가 점검 기록부에 관리사 사인이 들어옵니다. 사인이란 건 뭐냐? 거기에 대한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는 겁니다. 그거 하나만 명심하시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우리 황정성님께서 말씀하셨던 것하고 전부 다 일괄 통할 겁니다. 내 사인이 모든 책임입니다. 특히 대상처에서 인사사고 나면 제 1번 타켓이, 물론 건물주가 되지만은 타켓이 점검에 대한 관리사한테 바로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사인의 의미를 분명히 생각하시고 쉽게 보지 마시고 그렇게 접근하면 좋겠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정년에서 제가 이제 또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책임 감리를. 그렇기 때문에 느끼는 건데, 첫째, 내가 실력이 없으면은 무시당합니다. 그래서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기술사 공부를 해라는 소리가 꼭 기술사만이 목적이 아니에요. 기술사 공부를 봄으로써 부수적으로 따는 건 내 실력입니다. 내 실력이 없으면 분명히 저 밑에 들어온 인자 직원들한테도 분명히 무시당합니다. 그건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저는 우리 황정선님 같이 현장이 소방이라서 이런 경험 저런 경험을 다 겪어봤습니다. 하지만은 전혀 무례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소방이 소자도 모르는 분이 당연히 기능장 자격을 따가지고 들어오신 분도 계실 거고, 특히 제일로 염려스러운 것이, 이건 성차별이 아닙니다만 우리 여성분들 현장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은 내가 실력이 있으면은 저만큼 서라는 소리도 안 합니다. 그게 소방의 현실입니다. 죽든 살든 내가 실력을 쌓으셔야 돼요. 그리고 제일로 중요한 것이 건강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건 진짜 나옵니다. 여러분 손 한번 쳐보세요. 펴보세요. 이렇게 쫙 올려가지고 손가락을 쥐고 이렇게 압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쥐암자. 다음에 손뼉을 쳐보십시오. 더 크게. 이거 건강에 제일 좋습니다. 됐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를 축하해 주시고, 방금 손뼉은 박수는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 쳤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자, 박수 받을만 하십니다. 고생했던 걸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사실 한 분만 더 모시고 싶어요. 너무 멀리서 오시기도 하셨고, 또 너무 사실은 제가 서울에서 강의할 때 그때부터 사실은 아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부터 또 부산까지 오시고 너무나 고생 많이 하시고, 근데 보통 저 정도 하면은 우리 공부하면 지긋지긋해 좀 실례요 이렇게 하는데 기술사 공부하신대요. 또 그래서 한번 염선성님 말씀 한번 했던 이야기는 그대로 해가지고 소감 한 분은 하시는 것도 경험이라 보시면 됩니다. 광주에서 오셨어요. 광주에서 부산까지 오셨거든요. 반갑습니다. 제가 세월 제가 많이 재수를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저 6년 정도 공부했거든요. 근데 우리 이제 이학년 교수님이 서울에서 이제 강의를 하실 때 아주 인기가 완전 폭발했었어요. 서울에서. 그래가지고 강의를 들었는데 그때는 저는 실력이 얼마 안 됐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제 실력이 좀 늘어가지고 하려 했는데 안 오셔버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여기로 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많이 좀 실력이 늘었는데 중간에 많이 포기하려고 했어요. 여러 가지 막 사고가 많아가지고 제가 안 맞은가 이런 생각도 하고 포기하려 했는데 바로 그냥 또 그때 준비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데 포기하면 안 되겠다 해갖고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합격을 해가지고 이 자리에 와서 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취업을 했고요. 우연히 이제 광주 이제
학원 초창기만 다니고 안 다녔는데 원장님하고 전화 안부 전화하는 단계에서 취업을 해주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여자라 여성이다 보니까 두려움도 많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하고 아까 이제 우리 저기 경험 선배님들 의견을 참고하고 여러 선배님들 의견을 참고해서 열심히 지금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요. 막 안일하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또 공부도 하고 싶고 여러 가지 머리가 복잡합니다. 일단 앞으로 많이 서로가 윈윈해가지고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2부가 있으니까 아쉽지만은 뭐 조금 더 궁금한 거는 우리 식사하러 가셔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로 하고, 약속하지만 사실은 저기에 우리 자격증서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자격증 준비를 했는데 시간 관계에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다 나눠드리기 뭐 하니까 여기에서 다 나오시면 사진 하나 찍고 이거 바로 나눠드리고 그렇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